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카니발 튜닝 프로젝트 드디어 완성돼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CM모터스가 가지고 이제 이 카니발을 어떻게 튜닝할지에 대해서 막 상담하고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만큼 좀 궁금하셨던 것 같고,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카니발, 그것도 하이리무진 차량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이 두 대 다 CM모터스에서 실내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4천만 원짜리 차량이에요. 노블레스 트림에 뭐 진짜 필요한 옵션만 딱딱딱 넣어가지고 4천만 원에 샀던 차량을 이번에 CM모터스에서 3,600, 물론 정가 기준으로 3,600을 들여서 총 7,600만 원짜리 차가 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정 하이리무진 6,400만 원짜리고 이번에 CN에서 2,000 들여가지고 이제 실내만 싹 튜닝을 했거든요. 그래서 8,400이에요.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한 좀 800만 원 정도 나는데, 사실 애초에 CM모터스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진 차량을 새 차를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뭐 할인도 있고 뭐 프로모션도 있고 할 거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차량을 보면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실내 그 스웨이드 느낌의 풀 베이지색으로 바탕을 다 깔고 시트만 레드로 하겠다 라고 했더니, 야이 미친놈아, 네가 역시 디자인 감각이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까지 몇 번 영상에 나오기는 했지만 드디어 공개합니다. 자, 저희가 옵션 주문할 때 그때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그 조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구현이 돼서 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보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보여줬음에도, 실제로 내가 이렇게 이쁘다는 거를 보여줬음에도 저렇게 자, 이렇게 뭐 삐딱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레드 컬러가 굉장히 좀 다크한, 저 지금 서 있는 저 모델 3 레드보다도 훨씬 더 다크한 레드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처음에 딱 시트를 올렸을 때부터도 역시 내가 맞았어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집에 가 그냥.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함 대표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좀 이제 바닐라 베이지의 좀 화사한, 거의 화이트 계열의 훨씬 더 좀 밝은 느낌으로 이제 실내를 이제 옐로우 포인트랑 같이 해서 구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루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때문에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 저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썬루프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썬루프 있는 차들은 이 틸트 해놓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차 안에 환기가 굉장히 좀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이제 블라인드를 걷어놨을 때 차 안으로 또 빛이 들어오면서 차 내부가 좀 화사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이 순정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상태로 차 사서 CM모터스 가도 절대 썬루프 못 만들어줘요. 그런데 애초에 뚜껑 자체를 CM모터스 가서 깐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서 썬루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이제 CM모터스 가면은 이제 엄청나게 큰 공장이 이제 공정별로 이렇게 한 4개가 쭉쭉쭉 붙어 있거든요. 첫 공장에 딱 들어가면은 한 3-4분이 이 차에 달라붙어 가지고 차 내장재를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시트도 뜯어내요. 그리고 루프에 올라타서 루프를 커팅해내서 머리를 뒤집어 까죠. 머리를 뒤집어 까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2시간? 2시간 만에 내장재 다 탈거하고 이 루프까지 다 떼내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내장재까지 다 드러낸 다음에 루프를 이제 잘라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모노코크 바디는 모노코크 바디더라고요. 진짜 정말 얇은 철판이 그냥 이렇게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고, 그 위쪽에 루프와 루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프레임도 너무 얇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던 이제 뭐 그런 모습을 좀 확인을 했는데, 순정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N 같은 경우에 이제 루프를 잘라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얘를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덮은 다음에
이 안에 보강들을 해주거든요. 이건 뭐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보강을 해놓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순정 하이 리무진의 이 루프 위쪽 구조보다도 사실 더 튼튼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은 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야? 철판이야?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이겠죠. 그러겠지? 이거 차를 잘 모르시네요. 좀 공부 좀 더 해요. 좀 경험도 좀 더 쌓고. 자, 보신 것처럼 얘는 위에 철, 얘는 FRP.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대신에 아무래도 이 뚜껑만 가지고서는 강성을 확보해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추가적인 보강바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순정보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굳이 순정 하이 리무진이 안 좋다는 말을 뭐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무거운 굉장히 큰 덩어리를 올리면서 이거 알루미늄으로 해야지, 저 무거운 거를 머리 위에다가 이고 다니는 게 난 저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뭐 들기는 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썬루프 다음으로 CM 모터스 하이 리무진이 순정 하이 리무진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이 안쪽을 드러내고 뚜껑을 올리기 전에 얘 있죠, 얘를 방음을 몇 겹으로 해요.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지금 되게 둔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얘는 오히려 철인데 좀 빈 소리 나고. 그래서 실제로 방음이 정말 잘 돼 있는 게, 비 최근에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이제 굵은 빗방울 쫙 때릴 때 있죠. 그럴 때 진짜 확실히 소리가 굉장히 멀리 들리는 그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이제 순정 하이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TV가 21인치, 그리고 그렇죠, CN 하이 리무진은 TV가 27인치. 그런데 그냥 27인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TV를, 자,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유튜브 전부 다 볼 수 있고, 뭔가 위치도 순정보다는 얘가 좀 더 밸런스가 좀 잘 맞는 느낌이에요. 썬루프 진짜 하이 리무진 타면서 썬루프 아쉽지 않아요? 대표님은 썬루프 잘 안 써요? 그 위에 공간감 때문에 썬루프를 포기한 거죠, 사실. 전에 차 탈 때는 항상 썬루프를 안 써도 있는 거를 옵션을 넣어서 출고했죠. 좋아하니까. 얘는 하이 리무진인데 있잖아요. 그럼 부럽죠. 솔직히 차에 다른 거는 모르는데 썬루프가 사실 제일 부러워요. 썬루프랑 모니터. 다른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카니발 하이 리무진 새 걸로 사면은 뭘로 살래라고 하면은, 저는 이 루프 때문에라도 일단은 CN에 가서 시작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차량을 한번 좀 탑승을 좀 해보면, 뭐 순정 하이 리무진은 이제 위에 조명이 다 이렇게밖에 구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요 조명은 기본적으로 안에 그 순정 틀이 다 잡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CM 모터스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조명은 튜닝이 안 된다는 거. 다만 이제 저처럼 애초에 루프를 CN 가가지고 올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트.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차량 모두 다 레일 개조를 하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자체를 전부 다 드러낸 다음에 방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방음 다 다시 하고, 그 위에 이 바닥 레벨을 평평하게 맞춰줄 수 있는 또 이제 이 바닥에 한번 싹 또 깔리고, 그 위에 마감재가 붙는 건데, 이 레일이 굉장히 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함 대표님이 선택한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1열 시트가 끝나는 바로 뒤부터 저 3열의 끝까지 레일이 일자로 그대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정 하이 리무진의 시트가 한 요 정도까지 가면은 맥스예요. 여기서 더 뒤로 안 가. 그리고 여기서 그냥 더 뒤로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는 레일 개조를 하면서 요 시트 브라켓을, 시트가 좌우로 이렇게 옵셋돼서 움직일 수 있는 요 브라켓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렇게 가운데로 시트를 두 개 다 이렇게 좀 몰아놔서 2열에 앉은 승객이 앞을 봤을 때 이 1열 헤드레스트의 시야가 가리지 않고 앞을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뻥 뚫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 이게 단지 시야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순정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위치에서는, 이거 또 전동이야 이거. 뒤로 눕히게 되면 지금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3열 컵홀더에 시트가 걸려요. 그런데 이 시트 브라켓을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네, 이제 뒤쪽에 걸리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뒤로 그냥 쭉 제껴가지고 편하게 누울 수도 있고, 레일 개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뒤로 완전히 3열 공간 그냥 죽여버리고, 네, 2열 공간을 훨씬 더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판이 내려오는 네, 이런 옵션도 지금 함 대표님 차량에는 들어가 있어서, 네, 이것도 이제 뭐 CM 모터스에서 장착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양쪽 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열 시트가 이제 이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함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내장재 트리밍 컬러를 이제 요 바닐라 화이트, 네, 바닐라 화이트로 하셨는데, 저는 이 바닐라 화이트를 사실 납득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너무 화사한 느낌이지 않아요? 아니, 이 순정 손잡이, 순정 플라스틱 컬러들을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게 너무 도드라지잖아. 이치프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진 않은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제 짚어줄 수 있는 게, 저 지금 손잡이 색깔 하나 때문에 초과 상관을 다 태우신 유 대표님 차. 솔직히 이 차를 타신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도 야 이거 색이 안 맞는데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어요. 색깔이 이상하다보다는 너무 화사하다, 예쁘다 이러지. 아니, 대신에 저 차를 보면은 저 차를 봐봐. 저 차를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진짜 자기만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었네. 진짜 상상도 못했다. 저거는 아, 집에 가라고! 이 검은 머리에 새치 난 거 같은 느낌인데, 저건 새치 났다고 대가리를 다 흰색으로 탈색하는 약간. 아무튼 전 이런 꼴을 못 봐요. 요 영상이 방영되고 난 이후에 이제 문의가 들어오는 걸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나. 아, 저도 윤성로처럼 해주세요라고 문의가 들어오는지.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하이리무진에다가 이제 바닥하고 방음하고 그리고 실내 트리밍 전부 풀로 하고, 실내 트리밍 진짜 퀄리티가 미치지 않았어요? 너무 좋고, 심지어 이거 타면서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워낙 많이 또 이걸 해보셔서 그런지 네. 이 조금 이 접합 부위라 이런 쪽이 좀 아쉬울 법도 한데, 네. 하나도 그걸 확인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떻게 마감이 이렇게 나오지? 특히 저 도어 트림 저 마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 앞도어에 보면 저런 끝에 마감, 그래. 저 굴곡진 부분에 저 그래. 이렇게 붙이고 한 게 맞아,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쯤 얘기했으면 이 차는 더 볼 거 없고요. 제 차로 가시죠, 이제. 네. 다시 가봐. 내 차 좀 가봐. 자, 일단 제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야 뭐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이제. 자,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저 함 대표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연장을 해가지고 뒤로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뒤로 미는 연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뭘 했냐? 저는 스위블링 시트 브라켓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트도 안쪽으로 옵셋이 돼요. 이렇게 뒤로 좀 밀어서 공간 확보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시트가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런데 요 스위블링 시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전벨트가 여기 있어요. 아, 참고로 여러분, 저 안전벨트 색깔도 바꾼 거예요. 나 안전벨트 색깔도 바꿨다. 나 안전벨트 색깔 웃지 마라. 웃지 마라. 아니, 솔직히 안전벨트 색깔이 노란색이 뭡니까? 아니, 안전벨트는 뭐예요?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근데 노란. 그래서 안전벨트가 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안전벨트가 시트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아닌 이상 이렇게 시트를 스위블링을 만들어 놓고 여기 타고 다닐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제 경기장에 간다거나 그러면은 하루 종일, 나는 사실 별것도 아닌 경기 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메디컬 체크하고 나면은 경기 나갈 때까지 한 6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놀러 다니고 수다 떨러 다니고 뭐 또 중간에 연습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차 실내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들어와서 3열 시트에 딱 누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스위블링 시트가 들어가면서 진짜 좀 좋아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보세요. 꼭 스위블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는 이게 지금 끝까지 뒤로 다 간 거기는 하거든요. 함 대표님의 차량에 비하면은 뭐 이렇게 뒤로 많이 가는 건 아닌데, 얘도 옆으로 틸트가 되기 때문에 요 컵홀더 간섭 없이 시트를 뒤로 완전히 다 눕힐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카니발이 원래 순정 2열 시트가 좀 낮아요. 그래서 낮다 보니까 차 위쪽 헤드룸은 굉장히 좀 광활한데 이 2열에 앉았을 때 다리가 좀 제대로 지탱이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해소가 돼요. 시트 자체가 레일 때문에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와 주거든요. 올라온 상태에서 또 왼쪽으로 살짝 옵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왼쪽으로까지 좀 이동을 해서 2열을 타고 앞을 봤을 때 이 뷰가 그냥 저 좌우로만 움직이는 브라켓을 건 차보다도 훨씬 더 또 이제 개방감이 좀 있고 2열에 앉아 있는데도 이제 썬루프까지 같이 해가지고 진짜 답답한 느낌이 아예 전혀 느껴지지 않는 네, 뭐 그런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셰프님 여기 좀 앉아봐요. 여기 앉아봐요. 어때요? 앞에 봤을 때 앞쪽 시야 되게 좋지 않아요? 네, 좋겠네요. 그쵸? 약간 이게 일반 카니발보다 위로 좀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치프님 머리가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눈 시야가 요 헤드레스트의 끝단에 있거든요, 지금. 요거는 사실 저는 이제 그 스위블링을 하게 되면은 내가 3열에 앉아가지고 다리 뻗고 있고 혹은 차 안에서 그냥 이렇게 앞뒤로 타가지고 수다 떨고 놀고 네 이렇게 할 때 너무 좋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위로 올라와주고 옆으로 또 옵셋이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2열에 앉아가지고 가는 승객들이 좀 굉장히 쾌적해 하더라. 이런 거 잘 사실 눈치채기 좀 힘드실 법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2열에 태우고 어디 모시고 가는데 이 차는 왜 이렇게 높냐고 높아서 앞에 보기에 시야가 되게 편하다는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굉장히 돈값 하는 괜찮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쓰면 쓸수록 드는 그런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트 레일 연장을 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뒤로 다 간 거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뒤로 다 갔다 하더라도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저는 2열을 더 뒤로 보내지 않는 대신에 3열 시트에 이제 차박 시트를 넣어 놨는데 요게 이제 차박 시트입니다. 자, 치프님 3열로 가세요. 3열로. 자, 3열. 자, 이렇게 하면 자, 뒤로 누워요. 누워. 자, 계속 누우세요. 네. 자, 이렇게 눕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를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딱 해주고 나면은 딱 이렇게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거는 보조 배터리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보조 배터리는 안 넣었어요. 그럼 시동 계속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네, 보조 배터리도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넣었어요. 그냥 시동 걸고 있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차박 시트를 완전히 이제 쭉 펴가지고 이제 평탄화를 하는 건데 뒤쪽만 이렇게 놓고 앞에 2열은 그냥 돌려가지고 사람 앉아서 다니다가 뒤에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필요한 공간이 필요할 때만 딱 써도 되거든요. 저는 이게 곧 있으면 애기 나오잖아요. 애기 있는 집들이 정말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애 기저귀 갈아야 될 때. 그래서 그런 집들은 2열이 이런 식으로 독립 시트인 차조차도 불편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독립 시트만 하더라도 애를 편하게 눕혀가지고 기저귀를 갈 만한 공간이 안 나오는 거야. 어른은 편한데. 그래서 기저귀를 가는 집들은 오히려 2열을 3인 시트를 더 선호해요. 그게 괜히 이렇게 평평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공간으로 이 뒤에 차박 시트를 하면은 이건 대박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선택을 했는데 의외로 이 뒤쪽에 그냥 시트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뒤에 손님들을 모시고 다닐 때 3열에 타신 분들이 또 이 시트가 만족감이 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돌리고 나면은 3열에 공간이 이렇게까지 지금 많이 남는 상황인데 2열은 2열대로 또 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널널한 상황이거든요. 함 대표님 스펙이 어떻게 되죠? 180에 100. 확실히 저보다 시야가 훨씬 높은데요? 높으니까 되게 좋은데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또 컬러감이 한몫하는 거예요. 전 이거 바꾸고 진짜 좋은 거. 뭐요? 차가 조용해지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 디젤이어서 되게 크게 느끼거든요. 저는 휘발유인데도 더 조용해진 느낌이 있어요. 이게 내장재 빨인지 확실히 좀 조용해졌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180에 100이 앉았는데 2열 지금 다리 넉넉하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 3열 상황 굉장히 편안하죠? 네, 요 정도면은 솔직히 3열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장거리 가도 될 것 같죠? 네, 이 정도면 영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영암이면 굉장히 극찬이다 이거. 네. 이게 여러분 이 자동차 이 모터스포츠인한테 영암을 간다는 거는 F1 경기장을 그딴 데다 만들어놨으니까 망했죠. 자, 아무튼 그렇고 함 대표님 요거 옆으로 조금만 틸트 좀 해주실래요? 머리가 닿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너무 다요. 살짝 닿네요 왼쪽으로 가면.
이 뒤쪽으로 이제 승객이 좀 많이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또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다니면 또 충분하고. 머리 닿아요? 난 안 닿는데? 아니, 좀 끝까지 극한으로 좀 당기긴 했어요. 자, 그리고 요 허니콤 블라인드. 솔직히 이거 너무 부러워요. 저는. 솔직히 이거 부럽죠. 네.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 허니콤 블라인드도 이제 순정 카니발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 프레임에 커튼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가서 직접 보여드리면 그냥 이 프레임에다가 이 레일만 하나 걸어가지고 이제 커튼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물론 얘는 열었을 때 이 위아래 폭의 개방감 자체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왼쪽 오른쪽으로 다 벌려도 양쪽에 이만큼을 먹어요. 그래서 시야가 개방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열고 닫기가 좀 수월한 것도 아닌데, 저 CN 같은 경우에 저 블라인드가 정말 마음에 드는 포인트거든요. 자, 이 허니콤 블라인드인데 올려주세요. 네, 요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틀 자체가 있어가지고 틀 때문에 뭐 창문 시야가 좀 이제 가려지는 거는 있겠지만, 순정 같은 경우에 어차피 커튼이 좌우로 젖혀져 있으면은 그만큼 가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 양쪽이 훨씬 더 답답한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이거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저는 맞춘 거예요. 아, 치프님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3열이 저는 더 편해요. 진짜요? 네, 다리가 일단 편해요. 다리가. 자, 3열도 블라인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 허니콤 블라인드가 요 뒤쪽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순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네, 커튼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시야가 확실히 네. 많이 가리는 것 같은데 네, 쟤는 어쨌든 좌우가 약간 더 와이드해서 맞아요. 그 뒤에 가이드가 있어도 훨씬 네. 더 와이드한 느낌이라 좋은 것 네. 같아요. 하지만 차박 시트를 선택하면은 어차피 가린다 라는 건데, 저는 어차피 이제 3열 뒤에 차박 시트는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전부 다 그냥 눕히고 다닐 거기 때문에 이 허니콤 블라인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큰 메리트로 다가왔던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CN 모터스 가가지고 이제 막 옵션 고르고, 진짜 이 옵션을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사는 그 기분이 진짜 포르쉐 살 때 느껴보는 거 말고는 없었는데, 포르쉐 다음으로 진짜 정말 두 번째였거든요. 가죽 컬러 하나, 뭐 바닥은 뭘로 할지, 뭐 천정은 뭘로 할지, 벨트는 뭘로 할지, 뭐 스티어링 휠 뭘로 할 거고, 여기 위에 스타라이트를 뭐 넣냐 마냐, 썬루프를 넣냐 마냐, 조명은 뭘로 할 거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내 차를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내가 선택해가지고 이 조합된 결과물을 딱 본다는 게, 이게 뭐 마음에 들고 말고 이쁘고 뭐고를 다 떠나서 정말 그 나만의 차를 내 차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갖는다라는 그 경험은 진짜 특별한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롤스 말고 포르쉐 말고 이걸 언제 느껴보겠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운행을 하면서 이제 운행할 때의 느낌이 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정 하이리무진도 마찬가지지만 노멀 카니발이랑 서스펜션을 동일한 걸 써요. 그 상태에서 무게가 200-300kg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그냥 하이리무진이 아닌 상태에서 타다가 딱 바꿨으니까 체감을 더 크게 하기는 하지만, 고속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 크게 차가 딱 떴다가 떨어질 때 좀 이렇게 불쾌한 꿀렁임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외에 그냥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잔진동을 꽤나 많이 상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타보는 순간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앞뒤에다가 그 쌀자루를 100kg짜리를 하나씩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지 약간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했는데, 그거를 다 떠나서 바닥에 기본적으로 이제 몇 겹에 걸쳐서 방음이 들어가고, 앞쪽에도 운전석 이 엔진룸 격벽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다 드러낸 다음에 거기를 다 방음을 기본적으로 하고, 이 루프 쪽도 다 방음을 하기 때문에 잡소리 같은 거 일단 일절 없는 거는 둘째 치고, 특히나 디젤이었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좀 많이 잡히는데, 그런 효과를 저는 실제로 체감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제 스타라이트 있잖아요. 스타라이트에 여기 또 이제 그 슈팅 스타 옵션까지 50만 원으로 추가해가지고 요게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건 롤스의 전유물이잖아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해서는 안 되는 롤스로이스의 전유물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제 사실 CN 모터스에서 또 이제 작업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의외로 그 손님들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네. 이거 대표님도 공감하시죠? 이거 위에 이제 친한 친구 조카들이나 아니면 네. 손님들 딱 뒤에 태우면 네. 우와 이래요. 그죠? 네.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어차피 운전하는 사람은 못 봐요. 근데 이제 뒤에 타 있는 사람이 네, 만족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요거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잖아요. 이 광섬유를 진짜 이 하나하나 다 심어가지고 사이즈별로 은근히 꽤나 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요것도 되게 괜찮은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옵션이 아닌가, 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타협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면은 뭐 트리밍도 굳이 너무 욕심내서 풀 트리밍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위에만 해도 따뜻한 느낌을 되게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밑에를 또 너무 욕심을 내서 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피커에 이제 소리가 조금 이렇게 뭉치는 느낌이 맞아요. 든다든지, 맞아요. 예, 그런 거는 조금 더 뭐 타공을 크게 네. 하든지 아니면 그쪽을 아예 트리밍을 안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타면 다들 따뜻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자, 그럼 다시 산다. 나 하이리무진 다시 산다. 라고 하면은 저 뚜껑이 나요? 아니면은 이 뚜껑이 나요? 일단 뚜껑에서부터 너무 많이 다르니까. 무조건 이 뚜껑이 낫고, 그러니까 일반 카니발을 사서 아주 괜찮은 중고를 사서 위에를 뚫어서 네. 27인치의 썬루프까지 하면 너무나 완벽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색깔을 선택할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아, 진짜 아니 솔직히 이쁘지 않아요?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니 괜찮지 않아? CM모터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카니발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는 진짜 뭐 CM모터스에서 해주셨으니까 진짜 막 그냥 듬뿍 다 갖다 한 건데, 이렇게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요 레일 개조하고 스위블링 시트에서 시트 높이 조절하고 그리고 이 3열 차박 시트 요 정도는 해가지고 타시면은, 그리고 또 이제 이 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루프로 올린 다음에 썬루프 걸고, 네, 요런 거는 진짜 이 만족도가 그냥 순정 하이리무진 사는 거보다 저는 네, 몇 배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CM모터스에서 행사 자주 하는데 5천만 원대에서 구현한 것도 있고, 뭐 위에 썬루프가 더 빠진 것도 5천만 원대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중고차 또 이런 것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더 합리적인 가격이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아무튼 네, CM모터스 시승차도 있다. 모드 게러지에도 CN 카니발 렌트카가 있다. 네, 있어요. 네. 그냥 뭐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 그리고 뭐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할 때 전문가가 분명히 말렸을 텐데 그래도 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뭐 약간 페라리에서 절대 핑크를 팔지 않잖아요. 그 약간 이제 핑크색 페라리를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만약에 본인이 한다 그러면 뭐 색깔 조합 어떻게 했을 건데? 저는 위에 이제 어둡게 가죠. 뭐 어떻게? 위에는 거의 이제 블랙 그냥 가죽으로 갔을 것 같아. 블랙 가죽으로. 그리고 이 옆에도 그냥 가죽, 블랙 가죽. 근데 이 블랙이랑 이 블랙이랑 다른 블랙으로. 오. 그거